아니 그냥 뭐 제가 실체나 통장 잔고나 뭐 이런 거를 무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일일이 다 떼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0억대 넘으면 부자죠. 부자지.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들의 그 부를 축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거는? 어?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뭐 팔자 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부의 수준이나 등급이나 뭐 이런 게 다른 거죠. 다른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후천적인 부가 아니고, 후천적인 부가 아니고 선천적인 부의 근원이나 어떤 그런 동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대 정도 되는 부자 영적 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니까 맞겠죠. 돈이 뭐 1, 20억대 있고 1, 200억대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금액인 거고 지금은 많이 털어먹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무슨 뭐 흑수저,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운명적으로 팔자론적으로 보면 그런 타고나는 팔자들이 있다. 그런 것까지를 사실은 다 왜 이 사람은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막 하루 24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근근히 먹고 살기 하기, 자기 가족 부양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고 제 한 몸 간수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과연 이게 세상이 공평한 거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떤 판단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뭐 가치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팔자 구조로 보면 무적의 팔자가 있어요. 무적의 팔자. 타고나기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 아무리 지탄을 하든 뭘 이렇게 욕을 하든 형제 부모 간에 이렇게 척을 짓든 그렇더라도 이 생에서는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생에서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팔자를 공부한다라는 게 운명의 지배력, 작용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나를 알고 또 부차적으로는 나한테 전개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저울질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걸 텐데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현실의 가치들이 다 이렇게 그 재물에, 그렇죠? 부에 이렇게 그 전도돼 있고 매몰돼 있고 흔히 말하는 뭐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더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 더 하는 것 같아. 흔히 말하는 뭐 부의 양극화, 뭐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야 이게 참 해결되겠나? 이게 뭐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팔자를 가지고 사회의 불균형이나 부조리나 이런 거를 어떤 뭐 혁신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죠. 물론 이렇게 전 국민 사주, 전 국민 역학 뭐 이런 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우각성을 했다. 정신개벽을 했다. 이러면 또 모르지. 모르는데 우리가 비식재관인 목화토금수 10천간 12지만 딱 놓고 봐도 한 사람으로 보면 목화토금수가 음양이 천간지지가 골고루 배합이 되지만 이거를 사람끼리 모아보자고요. 저는 항상 부부궁합 빠질 때도 당신 혼자는 사주팔자지만 부부는 팔주 16자다. 자식이 생길 거고 자식이 모여서 가정을 이룰 거고 그러면 주변에 요즘 대가족 시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한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각자의 에너지들이 서로 충돌하고 이합집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5천만을 전수조사를 다 한다라고 하면 갑이 몇 개고 을이 몇 개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라고는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다를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요즘 태어나는 성비 불균형이라든지 제왕절개에 의해서 많이 편중됐다든지 이러면 이 시대의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이렇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체들은 이 사람들의 에너지, 실제, 그 사람들의 성향, 사고방식, 기질 이런 것들이 전체 그 어떤 바운더리 내에 있는 이 생명체들의 구성체들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나중에 그럴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무슨 생체 정보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활용되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자기 출생 정보만 딱 얹어서 이거를 사주 명리 체계로 도출해내고 끌어낼 수 있는 뭔가에 그걸 연구하거나 접점이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더 명리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MBTI 보듯이 요즘 어디 가나 남녀노소 이렇게 연말연시 이렇게 끼는 자리에 가면 MBTI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 통학이라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이렇게 그런 게 되듯이 명리도 이제 그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차치하고 어쨌든 그냥 냉정하게 단순하게 명리적으로 보면 잘 타고나는 사람들이 잘 산다. 그 팔자의 구성대로 잘 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갑인생이에요. 갑인생이고 신월이고 기축일지고 병인시다. 병인시.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팔자의 실마리는 서두는 월지의 일간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다. 예정관법은 일간 중심으로 본 거예요. 일간 중심으로 와서 일간이 얼만큼 생을 받느냐, 극을 받는 이거 다 그렇게 보면 이거 극이죠, 그렇죠? 생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봐서 나머지 운을 찾고 대입을 하고 일간 중심의 격을 찾고 이랬었는데 그게 일부는 맞아요. 그 방식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30%는 맞는다. 50%도 아니에요. 30%도 맞는다. 그 나머지 근데 한 70%.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절반보다도 더 큰 부분들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지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럼 또 다 맞느냐? 100% 맞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폭을 넓힙니다. 제가 보면 한 70% 정도까지는 70에서 아니면 한 8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 8개 정도까지는 사주가 다 풀립니다. 그냥 아주 난해하거나 아주 특이하거나 그러니까 사주는 연역적으로도 귀납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이나 상황을 봐서 이렇게 이제 귀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현실에 놓여 있고 이런 운을 타고 있고 이런 포지션에 있고 재산이 이만큼 되니까 이 사람 팔자가 이렇다 해서 푸는 방식이 귀납적인 방법이고 연역적인 방법은
이런 팔자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고 이런 인생의 형태나 어떤 방향성을 놓을 거고 이런 게. 그러니까 동양 공부는 추론과 추리와 추상에 의한 철저한 연역적인 방법이거든요. 서양 공부는 현실에서부터 하나하나 데이터, 대상 이런 거를 점거하고 따지고 썸하고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요. 그게 과학적인 접근, 어프로치 방식인 거고 동양의 학술 체계는 그게 아닌 거죠. 뭐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다. 이거잖아. 응? 아니 뭐 바다의 소금물이 짠 것을 맛보려고 바닷물을 다 마셔보냐. 한 바가지만 마셔보면 안다. 이게 동양적인 방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잘 이렇게 매칭이 되면 참 좋죠. 그런 시도가 서양 과학 중에 양자역학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신계나 어떤 그 물질, 비물질이나 이러한 영역을 과학의 영역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과학체계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동양과 서양의 어프로치, 학문적인 어프로치 방식이나 풀어나가는 방식을 매칭해낸. 그러니까 서양 과학자들이 다 양자역했던 사람들이 다 정신 분석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동양의 역학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 동양의 정신세계가 학문체계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얘기해 놓은 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 검증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과학은. 그때는 다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과학이 그만큼 갭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그거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연역적인 방법인 거죠. 연역적인 방법인 건데 일단은 이 8글자의 모든 에너지가 모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천간의 10글자가 월지에 어떤 글자랑 처음에 매칭이 되느냐. 이 경우는 신금이니까 그렇죠. 신금은 일간한테는 이제 상관이 되고,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뭐 물상으로 보고, 또 뭐 에너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팔자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그냥 외관을 외피를 한번 살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관은 기본적으로 살상겁표 해가지고 예전 방식이긴 하지만 현재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적절한 이게 명리 용어가 없기 때문에 기령으로 딱 양분해서 양면적으로 이원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사흉신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타고난 그러한 복을 깎아먹는다든지 내가 내가 애써 주변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혜택보다는 내가 내 진로를 열어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전형적인 봉건 시대의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인데 어찌됐든 요즘 같으면 상관이 굉장히 더 잘 쓰이는 그런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제 월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일단 사흉신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신금을 보고 설하고 음양이 바뀌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중에서 그 지장간에 있는 이런 글자들 중에서 이게 동한 글자 어떤 글자가 천간에 이렇게 그 투한 글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장간의 글자들이 천간으로 발현된 글자가 있는지. 그래서 물론 신중의 무토는 약하기 때문에 취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임수하고 경금을 보면 그냥 보면 임수는 중기고 이거는 이제 정기 본기가 되는데 신중의 임수가 천간에 여기에는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경금이 투간이 됐으면 그냥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임수가 이렇게 임신일주로 그렇죠. 임신일주로 월간에 월주에 그렇죠. 딱 투간이 됐죠. 투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투간이 될 때 여기가 될 수도 성격이 되고 여기도 되고 성격이 되거든요. 이미 올라갔을 때도. 그런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렇게 같은 자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또 요 임수는 이렇게 신금에게 이걸 뭐라 그래요? 장생을 받는다 그러지. 장생을. 그러니까 천간에 투간이라 하기도 하고 투출이라고도 하는데 천간에 드러난 글자가 일단 그 글자가 힘이 있는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서 이렇게 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지에서 이런 근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러면 뭐 임오로 놓여 있다든지, 임술로 놓여 있다든지, 그럼 이런 글자는 또 못 쓰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 글자는 이 글자대로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실제적인 재물의 형태나 동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임자로 놓여 있어도 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장생지를 놓고 있으면 병인도 이렇게 장생지죠. 이런 장생지를 놓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생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메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지불갈이라는 거지. 써도 이렇게 메마르지 않는 그런 형국이고 형상인데다가 요 원래는 사흉신격인데 재관인식은 재성, 관성, 인성, 식신은 사길신이라고 보는 거죠. 사길신. 그러니까 본래는 사흉신의 계절에 내가 태어났는데 불리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신중에 임수가 장생받으면서 천간으로 투간이 돼가지고 투간이 돼서 임수가 힘을 유지하고 뿌리가 있으니 또 그러면서 이게 상관에서 재성으로 바뀌었으니 이거를 길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정한 것이 무정한 것이 이렇게 유정하게 바뀌었다. 즉 길하게 바뀌었다. 아주 좋게 보죠. 그러니까 흉변길이라고 합니다. 흉변길. 그래서 이럴 때는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천간의 글자를 격으로 추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격이 된 거예요. 제격이. 만약에 해월의 기토일간이었다. 그럼 이게 투간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제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일간이 그럼 이거는 격이 변격이 됐으면 신금은 어디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고 십성은 십성 있는 대로 작용을 합니다. 상관생 재의 형태가 있는 거죠.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변격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때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요 월일이 이렇게 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연월이, 연월이. 물론 흉신의 충은 조금 길하게 보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월지는 이렇게 좀 안정돼야 된다. 월지가 좀 형축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이런 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월지가 이렇게 충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상이죠, 그렇죠? 이건 격을 잡을 때 얘기입니다. 이걸 또 풀이할 때는 또 달라요. 충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요거는 이미 상관격에서 제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격으로 변했는데 이 두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무토가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이 재를 겁탈하려고 하는 비겁을 보면 그게 파격인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격이 환원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때 어딘가 또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하면 그대로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이 변하고 또 변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천간에 무기토가 드러나 있질 않아서 이 임수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형태이죠. 형태. 그래서 이제 제격이라고 놓고 보면 변격이 제격이라고 놓고 보면 이 재로 갈 수 있는 것이 재라는 거는 정제니까 그렇죠. 내가 그 재를 다루는 나의 성향, 현실적인 성향, 계산 능력, 치밀함, 꼼꼼함, 안정성,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능력들이죠. 이런 재능들이 월에서 올라왔으니까 재능들이 뭐와 관련성을 가질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련성을. 그러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관으로 봉사를 할 거냐. 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상관생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방식이 내가 혼자 가서 내가 먹을 만큼 추수하는 방식이 있고, 그걸 그냥 일간이 식상만 보고 재를 조그맣게 지장간이나 지진이나 떨어진 걸 볼 때예요. 아니면 비겁이 식상을 봐서 재를 봤다. 그러면 품앗이를 하지. 품앗이. 품앗이 아시죠? 품앗이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효율적으로 추수를 해서 나누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을 보면 관은 뭐냐면 시골의 관은 농협 같은 거예요. 농협에서 위탁을 해주는 거지. 기계 갖다가 트랙터 갖다가 농사 져주고, 그러니까 훨씬 물론 뭐 수수료나 뭐 이런 거 주는 거는 있겠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관리도 잘 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물을 취하는데도 방식이 다른 거죠. 식상만 가지고 쓰느냐, 비겁으로 식상을 생제해서 쓰느냐, 관을 대동해서 쓰느냐,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는 관을 바로 보고 있죠, 그렇죠? 관을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강한 생받는 임수 정제를 가지고 정관을 생하겠다라는 거지. 정관을, 그렇죠? 정관을 생하는 에너지인데, 근데 요 그 시간에도 인시가 돼가지고 천간에 이제 병화가 떴죠, 그렇죠? 병화가 떠 있어서 이 병화도 재성이 보면 제격에 이렇게 그 패인의 찰패자죠.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인성인데 재를 보면 파격인데 제격이 인성을 보는 거는 파격은 아니에요. 잘 본 경우에는 요즘 말하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회계 업무를 하는 이런 거 되는 거거든요. 회계, 무슨 세무, 다양한 그런 형태들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이렇게 격으로는 제격인데 일단 이 재성하고 정관이, 그러니까 여기 편관이 뜨는 건 달라요. 편관이 뜨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재성하고 관성이 유정한 관련성을 가지면 요 정관을 위주로 논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래도 됩니다. 정관 중심으로 운을 논하거나 정관 중심으로 팔자 내에서 희기를 따지거나 이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격은 제격인데 이렇게 재생관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 관하고도 상당히 유정하다라는 거지. 그럼 관의 입장에 놓고 보면 이 정관이 다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국의 성향을 분석하는 거하고 운을 대입하는 게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국의 성향하고 운하고 같이 가는 명조 구조도 있고 전혀 다르게 원국의 상황하고 운의 동태하고가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원국의 성향이 잘 구성이 되고 운이 다르게 가더라도 잘 매칭이 되면 그 사람이 현실적인 부와 명예와 안정을 누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정관의 형태를 놓고 보면 이 정관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격받거나 다치면 안 된다는 거지. 정관이 다치는 거는 요 상관이, 그렇죠? 상관이 천간에 이렇게 경신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요게 이제 큰 에너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정관을 보호하는 것은 항상 그 인이 그러니까 보호할 호자죠. 인이 호관, 인성이 관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천간에 같은 레벨에 떠 있으면 천간에 이렇게 식상이 날라들려고 할 때 이거를 식상의
금극목으로부터 병화가 지켜준다.